네, 안녕하세요.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미 증시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다우 1.82%, 나스닥 2.9%, 그리고 S&P 500 또한 2%대에서 급등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급등 마감은 일단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내일이죠. 내일 새벽 우리 한국 시간 2시 부분으로 FOMC의 또 금리 인상 그 발표가 나오죠. 0.25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에 우세한 사항이고요. 이제 0.25는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의 그 행보에 대해서 그 파월의 말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 정시 쪽은 혼조세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독일, 뭐 영국은 빠지고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상승하고요. 혼조세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단 미 3대 지수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 부분도 소폭 좀 진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FOMC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2시입니다. 정례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둔 가운데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증시 일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 3대 지수 모두 급등세를 마무리가 된 거고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 증시 급등 원인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은 아직 들리지는 않네요. 일단은 유가 좀 100달러 아래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좀 미 3대 지수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금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거의 40명대가 나왔습니다. 정부 예상 뛰어넘은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거의 40만 명대가 나왔고요. 위중증 환자 사흘 연속 지금 최다 경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총 40만 741명이 나왔다고 하고요. 위중증 환자는 1244명, 사망자 164명 해서 위중증 환자는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일주일 만에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지금 정부의 전망치 지금 훨씬 뛰어넘는 수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40만 명 감염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염자는 거의 뭐 1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그냥 언론 기사상으로는 뭐 병상이 충분하다고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당연히 또 그렇지 않은 사항이고요. 누적 확진자가 762만 명으로 전 국민의 15%가 벌써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틀 만에 800만 명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 0.25%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관심은 점도표와 파월의 입이라고 하는데요. 점도표 위원들, 연방 위원들의 의견을 이제 점으로 나타내서 표시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7회 기준으로 7회 이상 넘어가면 좀 시장에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 정책이랑 그리고 긴축 정책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파월의 입을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셀트리온, 다케다 의약품 사업 본격 시동 건다 해서 이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권 변경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어제였죠. 신신제약이랑 뭐 알보칠, 화이투벤 등에서 10개 종이었나요? 해서 독점 공급 계약 체결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케다 제품 토대로 해서 급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 당뇨병 치료제 내시나 액트에 대한 허가권을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이전을 하면서 다케다 제약과의 의약품 권리 이전을 모두 마친 만큼 이번이 사실상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다케다 제약의 제품을 토대로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1년 일단 원해 처방액이 67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완벽하게 풀이어 상으로 1년 전체적으로 이제
다케다 제약의 제품군이 100% 이제 매출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화이자 백신 승인 심사 자료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작용만 무려 1200가지라고 하는데요. 미 FDA 화이자 백신 승인 문건이 첫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서 백신 부작용 종류 1200종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접종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 식품의약국이 결국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승인을 위해 검토한 심사 자료를 처음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거부했죠. 하지만 법원에서 일단 공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 당시 FDA는 법원에 해당 문건이 너무 방대하다면 매월 500쪽씩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모두 공개하는데 약 7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법원이 손을 들어줘서 일부 문서가 공개가 되었는데 화이자 백신 부작용이 무려 1290종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국내에서도 뭐 어린이들 대상으로 지금 화이자 백신 뭐 접종 지금 여부를 알고 지금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 사항이죠. 아무튼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부작용 1200가지. 엄청나네요. 주홍글씨 벗어던진 셀트리온에서 3사 합병의 탄력에서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3사 합병 연내 추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거는 삼성정권에서 나온 사항이었죠. 해서 말 그대로 여기는 연내 추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올해 22년 연내 마무리를 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최소 7월 이전에는 이사회 3사 합병 의결 공시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의 연내 3사 합병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선이가 셀트리온 그룹에게 회계 정책 및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했는데 이때 셀트리온 그룹이 3사 합병안을 개선 방안으로 꺼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아무튼 정선위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개선 방안 요구했죠. 조치 사항 중에 하나였죠. 이때 제출할 때 3사 합병안을 개선 방안으로도 꺼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정권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 내부적으로 3사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표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셀트 삼형제 간 합병이 추진되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만큼 연내 추진된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작업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사주 매입 종료일, 예상 종료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실제 매입 완료일 부분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자사주 취득을 진행 중인데 자사주 매입 후 한 달이 지나야 합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 종료일이 아니고 실제 매입 종료일 부분이고요. 그는 3사 합병을 추진하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조단이 약 1조 6천억대 셀트리온 삼형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의 자금이 존재해 대응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다만 투자 계획에 따른 현금성 자산 지출 등을 고려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해야 한다. 1조 6천억 중에서 대략 5천억 원, 5천억 원 정도가 제 3공장에 일단 투자된다고 하죠. 그러면 대략 1조 1천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병에 관련한 내용만 간단히 보셨습니다. 일단 일단 어제 미 3대 지수 급등 마무리가 되었죠. 일단 오늘 또 새벽 2시에 일단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가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부분이랑 미중 간의 중국의 약간 제재 부분, 그게 조금 남아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